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19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이제 마감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약보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약보합이라고 하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빅테크 종목들이 좀 조정을 겪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소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최근 흐름에서 건 시장이 웬만해서는 계속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이 조금만 주춤해도 하락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이 이슈가 소강된 상태에서 어떤 그러니까 신고가를 만들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런 식으로 음봉을 만들게 되면 이제 내일 흐름에서 다시 음봉을 만들게 되면 또 단기 꺾여서 박스를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양봉을 만든다라 그러면 아직까지 힘이 죽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어떤 종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젤렌스키가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사우디 회동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어제 소식이 좀 나왔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유럽 관계도 그렇고, 지금 유럽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죠. 일기 때도 이제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나 또 눈에 띄는 거는 그 중국에서 이제 오리진 우콩이라는 어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성과를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미국의 흐름을 따라오기는 좀 격차가 있지만, 지난번에 딥시크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국의 어떤 이 차세대 기술에 대한 어떤 굴기가 미국을 계속 쫓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연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 오리진 우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작년 말인가 한번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딥시크 때부터 계속 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어제였날 그 시진핑 주석이 주최한 이제 민간 기업들 해가지고 5년 만에 뭐 마윈까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 전쟁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국이 어떤 나름의 자신감, 이게 내부의 사기 진작인지 아니면 외부의 과시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알기 어려우나, 어찌되었거나 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락이, 그러니까 하락도 아니지만 좀 이렇게 상승이 주춤한 것이 이전 딥시크 때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조금 투영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미국 양자 컴퓨터주가 미국, 우리나라도 테마에 있듯이 미국에는 굉장히 센 테마였는데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의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연방 그 FOMC 이제 의사결정에 어떤 투표권을 갖고 있는 그런 연방 위원들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이제 매파로 좀 가는,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파월이 자꾸 강조하는 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다른 연방 위원들도 좀 비슷한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 국채금리도 다시 4.5%를 타는 모습이고, 3월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제가 봤을 때는 6월도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슈가 없는 가운데 굉장히 짜잘한 요소들이 미국 시장을 좀 감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은 나름의 파죽지세 같은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종목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이제 뭐 국방이라든지 어떤 조선이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이 계속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선순환이 아니라 일부 업종이나 테마가 계속 끌고 가는 형태,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없이 어떤 선물이나 지수 매수로 인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버거운 흐름, 혹은 작은 외부 변수에도 쉽게 출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강조해 드렸죠. 리마인드 해 드렸고,
전략을 짰으면 그냥 그 전략대로 가는 흐름으로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감으로 가는 흐름에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 30분의 흐름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와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강한 흐름이라는 거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0.1%밖에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0.5%에서 1% 정도 빠져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흐름인데,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 그 정도로가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종가로 가는 흐름에서 금요일에 봉을 감싸는 음봉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다시 박스의 흐름이 큰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종가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에서 바로 양봉을 치지 않는다라 그러면 또다시 신고가 앞에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는 쉽게 넘어가기는 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2607에 많이 내줬는데 더 올라간대, 아쉽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를 맞출 정도라고 그러면 사실은 지수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흐름에 따라서 내 전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전략은 고정시켜 놓고 시장의 슈팅을 만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시 내려오면 또다시 전략을 짜가지고 접근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확보했다라 그러면 급하게 쓸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시장이 다시 최소한 120평 이런 자리 눌렸을 때 지수 보고가 아니라 종목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779 라인에 오게 된다라 그러면 2607과 마찬가지로 같은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